안녕.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함수 또 들어갈 차례죠. 지금 처음 수업 시작한 척.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고. 자, 함수. 뭐 오늘 함수 뭐 그렇게 욕심 부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개념 10개? 이거는 친구들이 바로 열심히.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나? 그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강의를 언제 사람들이 듣는지 어떤 타임에 얼마만큼 듣는지 그 어느 나라에서 듣는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어. 근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진짜 우간다 있어. 우간다에서 진짜 우간다 있으면 진짜 반가울 거야. 아니 근데 자꾸만 1분에 몰려있어. 내가 자꾸 이렇게 오늘 가볍게 그냥 한 개념 10까지 하면 되겠죠?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나가게 돼. 안 믿을. 우간다 네. 나무 깎여서 종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그러니까 내가 맨날 생쇼하는 부분만 이렇게 뭐 여드름 마냥 fol록 튀어나와. 참 진짜. 자 아무튼 자 함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는 1차 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1차 함수를 공부할 때 왜요? 질문은 이따가. 이따가 이제. 한 시간 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당연히 함수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내가 방정식을 먼저 공부하고 1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그다음 부등식을 공부하고 1차 부등식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것의 근원이 되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함수가 무엇인가? 함수란 딱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다 이해됐나요? 예. 네. 끄덕을 해주셔야 내가 넘어갑니다. 끄덕을 해주셔야.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 x가 뭐 하나 딱 정해졌어. y가 딱 정해졌어. 이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함수가 아니야.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두 변수는 우리가 보통 x랑 y라고 칭하거든요. x랑 y.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그 정해지는 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딱 한 개로 정해져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관계들만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내가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보다 3 더 큰 y 이거 함수인가요? 네. 네. 일단 x랑 y 사이의 관계죠. x랑 y 사이의 관계. 그런데 이때 x가 하나가 딱 정해지면 y가 하나가 딱 정해집니다. 안 정해지는 것도 없고요. 여러 개가 정해지는 것도 없어요. x보다 3 큰 y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넌 나중에. 자, 두 번째. x보다 5배 더 큰 y. 네, 이거 함수 맞죠? 자, 그다음 x보다 3 작고 2배가 된 y. 네, 이것도 맞고요. x의 배수 y. 이거 왜 아니에요? 맞아요. x가 하나가 딱 정해졌는데 배수는 하나로 안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x가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의 배수 뭐가 있어요?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y가 대응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x의 약수 y. 그럼 요거는 함수일까요? x가 뭐 예를 들어 6 이럴 때 y가 하나로 딱 정해지느냐 아니면 x가 6 할 때 y가 여러 개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만 살펴보면 됩니다. 어떨까요?
자, 다시 x가 하나가 정해지면 y가 하나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x의 약수 y는 너가 그냥 x에다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야. x가 3일 때는 어떨까? 그러면 약수 y라고 했으니까 그럼 3의 약수가 뭐가 있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에다 15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15의 약수 y라고 했으니까 그럼 15의 약수는 뭐가 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의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뿅 하나씩만 떠오른다면 함수겠지만 숫자가 여러 개가 떠오르면 그건 함수가 아니겠죠. 숫자가 안 떠올라도 함수가 아니겠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 정의에 입각해서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힌트는 다 드렸어요. 응?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x가 하나가 딱 정해졌는데 y가 여러 개로 나오니까. 자, 마지막은 두 개 질문하겠습니다. x의 약수의 개수 y 이거 함수입니까? 네. 왜 함수죠? x가 6이라고 하면은 약수의 개수가 4개니까 y가 4개로 정해져가지고 y가 4개라고요? y가 4로 정해져가지고 네. 그러면 또 다른 조합들은 그것도 전부 다 y가 반드시 정해지고 그 다음에 꼭 하나로만 정해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모든 걸.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x의 배수의 개수 y 그거는 함수가 아니. 왜요? 배수는 무수히 많아요. 그럼 무수히 많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몇 개? 무수히 많다고 해서 y가 무수히 많이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 무수히 많은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개수로 y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함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수히 많다로 정해지니까 함수. 그 무수히 많. 근데 y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몰라요? 무수히 많으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인데?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함수 아닙니다. 왜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수인가요? 아니죠.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소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이 I can't I can't 그쵸? 할 수 없다잖아. 셀 수 없다잖아. 셀 수 없이 많다. 그게 그건 무슨 말이겠어? 몇 개인지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잖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가 대응되지 않습니다. y가 대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 대응돼서 문제가 아니라 대응이 안 돼서 문제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x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데 y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오늘도 그래도 일찍 오셨네. 점점 뭐 빨라지는데요? 일찍 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함수는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뜻하는데 그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결정되는 그런 대응 관계여야 한다. 여러 개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안 결정되면은 그런 함수가 되지 못한다. 좋습니다. 함수를 공부했으니까 그 함수 값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두 문자 이걸 x라고 하고 자, 이 검은색을 x라고 하고 빨간색을 y라고 할게요. 자, 검은색이 뭐라고? x, 빨간색이 y. 자, 내가 아까 전에 함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는 두 변수 x, y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 x가 하나가 정해지면 y가 하나가 결정되는 대응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x랑 y 중에서 내가 정하는 게 무엇이고
이 함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하는 게 x랑 y 중에 누구예요? X. x. 함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누구예요? Y. y. 자 그러면 함수 값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아이는 x겠어요? y겠어요? Y. y겠죠. 합리적으로 타당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맹목적으로 y 값은 함수 값이다라고 못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x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뾰로롱 해가지고 이제 y가 짠 하고 나오니까 그게 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값, 그래서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x는 내가 정해주는, 내가 입력하는 값이고 y는 내가 출력받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라는 기계에 의해 출력된 값, 그래서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은근 애들 많이 헷갈려요. 함수 값이 뭐야 그랬더니 x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x에다가 2 대입했을 때 y가 5가 나왔어. 그럼 함수 값이 뭐야? 그럼 2?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함수 값은 무슨 값이다? y 값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함수 값은 무슨 값이다? y 값을 뜻하는 것이다. 함수 값은 무슨 값이다? y 값을 뜻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키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 혹시 높아심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릴 줄 알죠? 네. 네. y는 x, 그 다음에 y는 2x. 이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 찍어서 지금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네, 기초 평가 한번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백 많죠? 네, 아무데나 하세요. 어차피 단면이니까 네, 종이 많잖아요. 일단 1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의 소양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반비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괜찮아. 대신 정비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점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려주세요.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은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려주세요. 혹시 내가 그래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옆에다가 이거 하나 살포시 메모해 둡니다. 그래프란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 이것이 그래프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정의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함수의 그래프들을 다 그려낼 거예요. 오직 얘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모든 함수들의 그래프를 다 이걸 통해서 그려낼 겁니다. 무간다 친구도 해보세요. 점수 찍고 그렸어야지.
자,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x. 자, 진짜 말 그대로 이것만 이행하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 그냥 내가 뭔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겁먹고 쫄아 있으면 이 힌트를 보고서도 이거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이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순서상으로 나타내라는 것은 듣고 이행해 주셔야 돼요. 그쵸? 우간다 친구들도 혹시 못 그리셨다면 잘 들으세요. 일단 내가 여기서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그걸 그냥 점 찍어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힌트가 다 나와 있고 지시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못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판단 자체를 내가 못하게 됩니다. 판단력 자체가 높아질 과정, 그러니까 이 순간이 안 생겨버려요. 자, y는 x. x가 0일 때 y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0,0을 만든 거예요. 당연하죠.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그래서 1,1을 만드는 거예요. x가 2일 때 y 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2,2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죠. 왜? 그렇게 그래프의 정의가 나타나 있었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점을 찍어 표현하라고. 0,0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1,1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2,2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0,0 1,1 2,2 뭐 다른 순서상들도 쫙 다 나열해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보고 베끼고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순서상으로 만들어 보고 그 점들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찍어 봐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려봤다라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시도해보고 엎어져보고 시행착오 겪어보는 것이 그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을 짜자자자자자자 연결해주면 그것이 y는 x인 거죠. 그럼 y는 2x. 이것도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x가 0일 때 y는 0,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점들을 찍어보면은 이런 점들이 찍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그럼 쫙 이어주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y는 2x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얘랑 얘를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라고 해버리고 거기서 말아버리면 그냥 내내 모든 공부를 다 기억에 의존하는 공부들로만 하게 돼요.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에 입각해서 시도해보는 그 용기가 중요한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네, 끄덕끄덕.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 볼 건데 일단 1차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차 함수. 자, 1차 함수. 우리 1차 방정식이랑 1차 부등식 같은 것들은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일단 1차 방정식. 1차식은 0의 꼴로 표현 가능한 방정식. 그게 1차 방정식이었어요. 그 다음 1차 부등식. 1차식은 0보다 어떻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등식. 그게 1차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럼 1차 함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식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겠죠? 네, 다음과 같은 꼴로 표현 가능한 식을 1차 함수라고 합니다. y는 ax 더하기 b, 즉 x에 대한 1차식, y는 x에 대한 1차식, y는 ax 더하기 b의 꼴로 표현 가능한 의 꼴로 표현 가능한 식, 그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얘가 1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a는 당연히 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0이 되면 안 되겠죠. 얘가 0이 되어버리면은 그땐 1차식이 아닐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너무 당연한 네이밍이죠. y는 ax 더하기 b, 즉 y는 x에 대한 1차식 의 꼴로 표현 가능한 식, 그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공부할 때는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포커스가 잔뜩 맞춰질 겁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흔히 대수라고 불리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라는 게 뭐냐면 식, 뭐 연산,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수 파트라고 해요. 근데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은 그림, 도형이니까 기하학이겠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 대수와 기하학의 만남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역사에서 가장 이제 위대한 어떤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동서양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저기 그 동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저기 터키, 지금 터키 정도쯤 기준으로 아니면 그리스 정도쯤 그쪽 기준으로 해서 동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저기 막 그 뭐야 두건 같은 거 쓰고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쪽 사람들, 그 동양과 그다음 서양, 뭐 그리스, 뭐 저기 유럽, 뭐 이런 쪽 그쪽에 수학계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쪽은 뭐 상거래 이런 것들이 활발해가지고 숫자, 방정식 이런 대수 파트가 좀 더 활발했고, 이쪽 파트는 이제 기하. 왜냐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이 맨날 범람해가지고 맨날 내 땅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 측량, 기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 이제 철학적인 탐구하면서 기하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쪽 이제 서양의 수학이었는데, 이 동서양의 대수와 기하가 쫙 만나서 어우러지면서 수학에서 굉장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 함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대수적인 파트, 그래프는 기하적인 파트인데 이 함수 하나에 대수랑 기하가 딱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해석하는 것도 이 기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이 그래프의 도움을. 그러니까 그래프가 빠진 함수는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수를 공부할 때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 3차, 4차 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별의별 뭐 기타 등등의 함수, 이런 모든 함수들이 다 공부를 할 텐데, 이때 내가 그래프 안 그리고 뻗팅긴다? 이건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프는 함수의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이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함수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1차 함수가 그런 형태인데, 그럼 y는 뭐 x 플러스 3 이걸 1차 함수일까? 네. y는 2x 마이너스 7 1차 함수일까? 네. 자,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거 1차 함수일까? 아니요. 그럼 이건 굳이 이름 붙이자면 몇 차 함수겠어요? 2차. 오케이, 좋아요. 자, y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이건 1차 함수일까? 네. 네, 좋아요. 내가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표현 가능한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1차식은 아니지만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1차 함수인 것과 1차 함수가 아닌 것들을 구분을 짓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문제를 보게 되실 거고요. 자, 1차 함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래프 그리기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y는 2x 플러스 3 4 여러분들 위해서 좀 바꿨습니다. 자, y는 2x 플러스 4. 우리 아까 전에 그래프의 정의를 뭐라고 했었죠?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아이고 키포인트만 기억하는 거 봐 이거.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다.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순서상으로 나타내어 여기서 또 한번 끊으세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다. 이렇게 좀 세 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머릿속으로 되뇌어봐. 머릿속으로 되뇌어. 그래프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래프가 뭔지도 모르는데 1차 함수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이거 쪽팔린 거예요. 자, 효승이 뭐라고 했지? 탱 틀렸어. 너 1시간 자습 추가. 자, 그 다음 진호. 그
두 대응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땡 틀렸어. 네. 아이고 자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 나 진짜 이거 40시간 1시간씩 추가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냥 흘리듯이 듣지 마시고요. 특히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질문한 거야. 넌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서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가지고 내가 좀 민망해졌고. 자 다시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거. 이걸 텍스트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텍스트를 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기억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일단은 내가 가르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외우고 싶으면 뭘 만들으라고? 내 이야기, 스토리 라인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연결되어야 돼. 물론 지금 뭐 이 상황에 아주 적합한 그건 속담은 아니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야,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 응? 다 이렇게 낱개로 흩어져 있으면 이게 되나? 이 지식도 마찬가지야. 낱개로 흩어져 있으면 산발적으로 그냥 띄엄띄엄 기억난다고. 얘들 연결시켜야 돼. 연결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나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의 정의도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 이미지로 뿅 하고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자주 보시잖아요.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자주 보시잖아요. 그 짧은 영상으로 모든 개념들을 이미지화, 영상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장을 하면서 어떤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냐면 나는 말을 하면서 이게 영상으로 그려져요.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x, y 뿅뿅 촥 순서쌍으로 나타내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하는 것. 나는 이게 영상으로 그려진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뭐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막 뭐 숙제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그것도 기억도 못하는 그 정도로 금붕어 머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겠냐고. 이거 기억이 아니야. 그냥 나는 영상을 머릿속에 담아둔 거야. 여러분들 그 가장 뭐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 같은 거 2시간 반짜리 영화 딱 봤지만 그 스토리라인 다 기억나잖아. 그 2시간 반짜리 그걸 어떻게 다 내가 외우고 있냐고. 외워지니까 그런 거야. 내가 그 인상 깊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재밌고 이게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 영상 하나가 통째로 내 머릿속에 담긴 거예요. 내가 외우려고 노력해서 담긴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그 옛날 그 1930년대 막 철학과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식 영화 같은 거 2시간 30분짜리 보고서 이 역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외워라 그러면 너네들 외울 수 있어? 관심이 없어서 그걸 못 외우는 거야. 스토리 라인도 안 그려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외우려고 노력해야만 외워지는 게 아니라 외워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다 지웠네? 어떻게? 영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텍스트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뻔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됩니다. 많이 경험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어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하는 거. 이게 그려져야 돼. 알겠죠? 이게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가 있잖아. 이 대응 관계는 이미 줬죠. 첫 번째는 이미 완성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차례야? 순서쌍으로 나타내야 할 차례야. 그리고 뭘 해야 돼? 좌표 평면 위에 점 찍어 표현하면 된다고. 그냥 우리는 오직 그 두 가정만 하면 이 세상 모든 함수를 다 그릴 수 있어. 정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순서쌍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몇 콤마 몇? 1,6, 뭐 1, 6, 그 다음에 2,8, 2,8 3,10.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 0,4 그리고 또 마이너스 1,2, 또 마이너스 2,0. 네, 적당히 한 요 정도쯤만. 순서상 만들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꽝꽝꽝 점 찍어 표현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1,6 어디야? 1,6 한 요 위쯤에 있겠지. 그 다음에 2,8 또 한 요 위쯤에 있겠지. 3, 안 했죠. 자, 0,4 한 요 정도쯤에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한 요 정도쯤에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뭐 좀 요 정도쯤에 있겠지. 그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늘상 해왔던 행동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정의에 따라서. 다시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바보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저 1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까먹었어요. 이거 제일 한심한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외워서 하겠다라고 다짐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 뭐? 그래프가 무엇인가? 그래프의 정의. 오직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외울 필요 없다. 뭐하러 외워? 바보같이.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순서상 만들고 점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응? 네, 오래 걸려. 효율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그래프를 한두 개만 그릴 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냥 1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때만큼은 유용할 수 있어도 늘상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마다 늘 그렇게 순서상 막 5개, 6개 찍어가면서 내가 점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겠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연구를 당연히 그 이후에 해야 돼요. 처음엔 그렇게 접근을 했다지만 그게 점점 발전되고 개선되어 나가야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3가지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요 플러스 4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플러스 4의 역할, 가세요. 자, 이 플러스 4의 역할에 주목을 할 건데 너희가 y는 2x라는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었지. 아까 내가 확인했잖아. 네, 그것만 여러분들 그 개념서 그거 내가 단면으로 뽑아드렸으니까 그 뒤 어딘가에다가 한번 y는 2x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때 그래프의 정의에 입각해서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x가 뭐 마이너스 2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총 5개 점만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2일 때까지 y는 2x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총 5개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순서상 안 만들고 이렇게 점 찍으면 나한테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아요? 순서상 만드셔야죠. 네. 네, 그래프까지 만들어주세요. 자신이 없더라도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면 절대 발전 못해요. 자신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완이 되고 경험이 쌓여서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몰라서 못하고 있다, 뭔가 부족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만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y는 2x.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순서쌍부터 만들어야 돼. 자, 순서쌍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2x라는 것의 순서쌍.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해보자고 했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이제 0이죠? 네, x가 0일 때는요? 네, 0일 때는 0이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이제 1일 때겠죠? 1일 때는 네, 2.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네, 4가 될 겁니다. 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는다라는 것은 이거 무슨 축이에요? x축. 이거 무슨 축입니까? y축. 자, 그러면 이 x축은 왜 이름이 x축이겠어? 예를 들어서 x가 2고 y가 4라고 한다면은 내가 일단 x축 방향으로 두 칸만큼 땅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x축인 거야. x가 2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칸 땅 가야 된다고. y축이라는 것은 이게 y 성분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니까 y좌표가 4라는 것은 어떻게 가면 돼요? 위로 4칸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4라는 것을 찍을 때는 땅 해서 두 칸, 4칸 올라가서 짜자자잔 해서 여기다 점을 콩 하고 찍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혹시 이렇게 점 찍는 것을 만약에 내가 힘들어했다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눈치껏 찍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만큼 발전이 더디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2도 마찬가지야. 여기 x가 1, y가 2.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해서 여기에 점 찍으면 됩니다. x가 0일 때 y는 0,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여기도 한 칸, 여긴 두 칸 해서 여기. 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4 해서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이 요 사이사이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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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힐 테니까 그게 마치 우리는 모처럼 보인다. 선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y는 2x도 1차 함수이기도 하겠죠? 1차식이니까.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그렸느냐?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의 관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자, 내가 여기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y값 얼마 나왔어요? 0 나왔죠. 자, 그럼 내가 여기 x에다가 0 대입하면 y값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4가 나오겠죠.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y값 뭐가 나왔어요? 2.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x가 1, y는 얼마? 2. 자, 여기 x가 1일 때 y는 6. 오케이. 자, 조금만 대답 크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계속 의식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응이 없거나 대답이 크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 정도는 협조해주세요. 알겠지? 네. 틀리더라도 계속 말씀해주세요. 자, 그 x가 2일 때는 y의 값은 얼마입니까? 4. 여기 x가 2일 때 y의 값은? 8. 네, 8입니다. 자, 그러면 따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x가 0일 때는? 네, x가 1일 때는? 2.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x가 2일 때는? 4.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x가 0일 때는 y 얼마? 4. 네, x가 1일 때는? 6. x가 2일 때는? 8.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면 호명해가지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지금부터가 중요해. 요 x랑 요 x에 똑같이 0을 대입했을 때 얘는 0이고 얘는 4였다? 1을 대입했을 때는 얘는 2인데 얘는 6이었어. 이 2를 대입했을 때 요 x는 4인데 요 y는 4인데 요 y는 8이었어. 자,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어때요 지금? 맞아. y 값이 4만큼 커요. 왜 그랬을까? 너무 단순하잖아. 왜 그랬을까? 왜 4만큼 컸을까? 여기 플러스 4가 있어. 여기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이 y값은 이 y값에 비해 언제나 4만큼 컸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리기 위해 우리가 0,0, 1,2, 2,4를 찍었다면 내가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0, 얘보다 4만큼 위로 올라간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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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찍겠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이어주지 않겠어요? 그쵸? 자, 한번 찍어봅시다.
0일 때 4만큼 위로 올라간 곳에 꽝. 여기 1일 때 4만큼 위로 올라간 곳에 6에다가 점 찍겠죠. 그 다음에 2일 때 4만큼 위로 올라간 곳에 8이라는 곳에 점을 찍을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4만큼 위로 올라간 여기 2에다가 점을 찍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일 때는 4만큼 위로 올라간 여기 0에다가 점을 찍을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얘네들을 싹싹싹싹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어주면 돼. 자, 그런데 생각해봐. 뭐하러 얘네들을 모든 점들을 따로따로 4만큼 올려. 귀찮아. 귀찮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그냥 저 잠깐 테이프 좀 주세요. 왜? 뭐하게? 잠깐 주세요. 스카치 테이프면 더 좋습니다. 그래, 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기서 이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쫙 붙였어. 그 다음 그거를 쓱 뺐어. 위로 4칸 땅땅땅땅 그래서 빵 하고 갖다 붙인 거야. 자, 그럼 어때? 기깔나지, 그치? 뭐하러 점을 하나씩 올려? 전부 싹 다 연결시킨 다음에 그냥 위로 4칸 슉 올려서 빵 하고 붙여버리면 그게 바로 얘가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는 이 검은색 점들을 이은 이 선을 다 연결시켜서 내가 위로 4칸만큼 들어 올려서 이 빨간색 선, 네, 그냥 점을 내가 잘못 찍은 걸로. 자, 여기에다 아니다. 여기서 위로 쫙 올라가면 요 정도 좀 찍혀야 되는데 내가 바로 위치를 좀 살짝 저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선들을, 검은색 점들을 내가 전부 다 연결시킨 다음에 위로 4칸만큼 들어 올려서 꽝 찍으면은 바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습니까, 여기? 네,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4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이 지역적으로만 봤을 때는, 자,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는 얘보다 얘가 y값이 4만큼 더 커요 라는 말이지만 결국 얘의 역할은, 그래프상에서의 역할은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몇 칸만큼 위로 올라가는 효과니까, 4칸만큼 위로 올라가는 효과니까 이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이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들어 올려서 위로 4칸 꽝 하고 찍어주면은 그게 바로 이 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럼 이제 우리 눈치껏 요것도 한번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y는 2x-3. 얘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역시 검은색 선 들어서 3칸 아래로 3칸 꽝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났던 것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3을 지나게끔 3칸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얘랑 나란하게 평행하게 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할을 뭐라고 붙여주냐면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게 y축이잖아요. 이 y축 방향으로 위로 혹은 아래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역할로 삼는다. 이해됐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그렇죠? 할만하죠? 네, 좋습니다. 이게 1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먼저 상상하고 혹은 그려놓고 그것을 위 혹은 아래로 적절하게 평행이동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해됐나? 네, 좋아요. 자, 그럼 몇 개 연습해 봅시다. 자,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럼 일단 뭘 먼저 상상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y는 3x의 그래프를 먼저 상상해.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얘를 이만큼 쑥 하고 들어 올리니까 뭐 대충 한 요 정도로 그려지지 않겠어? 평행하게 이동한 거죠. 모든 점들을 전부 다 똑같이 올리니까. 자꾸 딴 데 쳐다볼래요? 내가 여기서 수업하면서 너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지. 나 여기서 단 한 명도 놓치고 가고 싶지 않다고. 안 들을 거면 뭐하러 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다 하면서 지금 계속 이거 2번, 3번 반복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밑바닥 쳐다볼 것 같으면 집에 나 있지. 여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자꾸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시면 나는 계속 이 수업이 딜레이가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됐다라는 반응을 내가 목격할 때까지 난 계속 같은 걸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이 계속 늦어지게 돼요. 계속 느려지게 된다고.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전체 귀가 시간을 자네가 계속 늦추고 있는 겁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30분이고. 아마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 알걸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단순히 얘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난 모두가 끄덕끄덕 하면서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이 컨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바닥 쳐다보이냐?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이 친구 그냥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 이걸 또 다시 반복하면서 설명해야 될까라는 걸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왜 나한테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하게 만들어? 모두를 다 이해시키면서 빠르게 진도 빼는 것을 난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자, 이제부터 너 혼자만 대답합니다. 자, y는 3x 플러스 2.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뭐부터 먼저 그려야 됩니까? 대답 크게 하십시오. 뭐부터 그려야 됩니까? 지금 딱 10분 전, 20분 전 수준에 지금 그쳐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멍 때리고 있다는 거죠. 나 저 그림 그릴 때 우리 여기서 계속 순서상 찍겠다고 했습니까?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순서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야기하십시오. 뭘 그려야 합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y는 2x랑 y는 2x 플러스 4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순서상을 굳이 찍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잘 그릴 수 있는 y는 2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0,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뭐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원래 실력에 맞춰서 뭐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든 그렇게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요. 자, 그런데 y는 2x 플러스 4라는 것은 y는 2x라는 것에 비해서 지금 여기 뒤에 플러스 4가 더 붙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x에다가 똑같이 0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여기 x에다가 똑같이 0을 한번 집어넣어보면서 그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의 값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y값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y값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y값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x에다 2 대입하면 y값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x에다 2 대입하면 y값은 뭐가 나옵니까? 크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건 뭐가 나옵니까?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자, 그럼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 속에서 너는 규칙을 찾았을 겁니다. 이 친구보다 이 친구의 y값이 언제나 뭐 어떻다? 4만큼 더 크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 여기에 더하기 4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일치하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이 y값이 이 y값보다 4만큼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다음 그래프를 기준으로
야, 이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지금 4만큼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x가 0일 때 y가 0이었었다면 그럼 이 친구는 x가 0일 때 y 값은 4겠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되겠다. 그럼 x가 지금 1일 때 y 값은 2였을 때 이 친구는 x가 1일 때 y 값이 6이니까 당연히 얘보다 4만큼 더 위에 점이 찍혀서 여기에 점이 찍히겠다. 당연히 x가 2일 때 얘는 4였는데 여기 x는 2일 때 y의 값은 4만큼 더 더해져서 8이 될 테니까 얘보다 4칸만큼 더 올라간 여기에 점이 찍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점들을 따다다다다다 이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점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 올리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검은색 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걸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주면 이 빨간색 그래프랑 정확히 겹쳐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4칸만큼 위로 올리면 저 빨간색 그래프랑 정확히 겹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그래프들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내가 한꺼번에 들어 올린다 라는 생각으로 이 그래프를 위로 4칸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플러스 4라는 것의 역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y축 방향으로 4칸만큼 그래프를 평행하게 이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 아이에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아이라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순서상을 찍든 뭐 아니면 순서상을 찍는 것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들 하나하나를 다 위로 올려가지고 막 y가 막 4만큼 더 커지겠거니 하면서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아닌 이 그래프를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겠구나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y는 2x-3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y는 2x라는 그래프가 3칸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뭘 하지 않고서도 순서상을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나타내지 않고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순간인 거죠. 자, 그래서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 좌표평면 위에 무엇부터 먼저 그려야 될까요? 혹은 머릿속으로 무엇을 먼저 상상해야 하겠습니까? y는 3x. y는 3x는 분명히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 어느 정도 꽤 가파른 그래프 이 그래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검은색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겠습니까? 2칸 더 위로 올려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려진 이 빨간색 그래프는 당연히 파란색 그래프랑 서로 어떤 관계겠습니까? 평행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평행이동이었었던 겁니다. 평행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2칸만큼 위로 올라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0,0이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점은 몇 컴마 몇일까요? 0,2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y는 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쫙쫙 그려놓고 일단 이 친구는 원점을 지나면 y는 2x가 위로 한 칸만큼 들어 올려진 상태니까 당연히 몇 컴마 몇을 지나고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면은 그게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절편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식은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계속 같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같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세 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내가 생각했을 때 효과적이라 생각하는지를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2x 더하기 4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절편입니다. 절편. 자, 절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똑같은 것에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그 이외에서 뭐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이 절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x절편, y절편. 자, x절편과 y절편. 이 두 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각각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절편. x절편이라는 것은 일단 x값입니다. y절편이라는 것은 y값이죠.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지. 다시 x절편은 무슨 값? X가 x값. y절편은 무슨 값? Y. y값.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의 x값을 뜻하는 것이냐?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뜻합니다. 자, 다시 무슨 조건이 있을 때? y가 0일 때의 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의 x의 값입니다. 자, y절편은 그럼 뭐겠어요? x가 0일 때의 y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각각 저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y는 2x 플러스 4. 얘의 x절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y에다 0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2x 더하기 4는 0,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x절편은 마이너스 2입니다. y절편은 뭐예요? 네, 얘는 4가 됩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당연히 y값은 언제나 얘가 되겠죠. 이 친구는 아까 평행이동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는데 x에 0 대입하면 얘가 싹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이 친구만 덩그러니 남아서 얘가 곧 y절편이라는 의미까지도 부여받게 되겠네요. 되게 역할이 좀 많은 친구죠. 근데 그에 반면에 이 2라는 친구는 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직감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얘는 뭘 담당하겠어요? 기울어진 정도. 왜냐? 우리가 y는 2x, y는 x, y는 3x 이 베이스를 가지고 평행 이동시켰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 이게 위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아래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그게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근데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라는 얘기는 곧 이것이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결국 뭐가 얼마일 때 뭐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결국 몇 컴마 몇이라는 네,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죠. y가 뒤에 가니까요. 자, y절편이 4라는 것은요. 결국 네, 얘는 0,4라는 것이 그 함수 식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다시 x절편이 마이너스 2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마이너스 2,0이 여기 대입되면 참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y절편이 4라는 얘기는 0,4가 여기 대입되면 참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냥 그게 x절편과 y절편의 정의였으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2다 라는 얘기고 y절편이 4라는 것은 x가 0일 때 y가 4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가 마이너스 2,0이 대입되어도 참이고 0,4가 대입되어도 참이라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정보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쵸? 네, 적어도 저 두 개의 점은 그래프의 구성원이라는 이야기일 테니까. 우리 아까 전에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순서상 막 나열해서 그걸 좌표평면에다 점 찍어가지고 표현하고 그랬었지. 근데 우리가 그 평행 이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들은 죄다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습니까? 우리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이었죠. 근데 걔를 단순히 평행 이동했을 뿐인 건데 걔가 뭐 곡선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끊어지거나 그러겠냐? 아니겠지. 그냥 평행 이동했으니까 걔네들 역시 전부 다 뭐야? 직선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 두 개의 점만 만약에 이 좌표평면 위에다 찍어볼 수 있다면 자대고 이으면 되잖아. 그럼 그래프 완성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4니까 우리는 몇 콤마 몇을 여기 그래프 위에다가, 여기 좌표평면 위에다가 찍는다? 마이너스 2,0과 그 다음에 0,4를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찍는다.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그냥 좌로 쫙 이어주면은 그게 y는 2x 더하기 4의 그래프일 것이다. 뭐 이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죠. 그쵸? 그냥 여기서 내가 y는 2x를 먼저 떠올리고 위로 4칸만큼 들어 올리는 것도 좋지만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0.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는 4네. 그 0,4. 그 다음에 찍. 이것도 뭐 나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첫 번째 방법에 미치지는 못하죠. 그쵸?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는 y는 x 싹 생각하고 위로 4칸만 싹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떠올리는 건 훨씬 더 쉽죠? 첫 번째 방법으로서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사실 뭘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냐면 이 절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뭔가 더 좋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절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절편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0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싹 그려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2,0이라는 이 점은 그래프랑 무슨 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x절편이라는 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뭔가 x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기하학적인 의미. 그래프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그게 마이너스 2였죠? 네, 그것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y절편도 똑같겠죠? 그래프와 y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좌표. 네, 그것이 y절편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메모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이거 책이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정리해주세요. 그래프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이게 x절편의 기하학적인 의미. 그 다음에 그래프와 y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좌표. 그것이 y절편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다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2차 함수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초월 함수라고 하면서 그 밖에 기타 등등의 함수들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절편들이 유용하게 써먹힐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개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그 이상이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자, y는 2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개념에서 공부할 것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울기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각도. 기울어진 정도. 좋아요. 각도.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이게 기울기라는 걸 뜻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자전거를 막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요런 경사의 길이 있고 요런 경사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경사 중에 어떤 경사로의 길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1번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쵸? 1번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 1번이 더 힘들 것 같죠. 그쵸? 자, 이걸 우리가 더 가파르다, 기울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얘를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 은연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같은 만큼 가는데 더 높이 올라가니까 더 기울어진 정도가 크다. 같은 만큼 가는데 올라가는 게 더
높으니까 더 기울기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것에서 이 가로분의 세로가 더 큰 값을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고 있겠죠. 뭐 누가 그렇게 시키진 않았어도 우린 이미 내 머릿속에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기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프의 일부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로는 x 성분의 차이죠. x 좌표의 차이. 그렇죠? 이 세로는 y 좌표의 차이가 됩니다. y 좌표의 차이. 이건 x값 차이, 이건 y값 차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증가량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증가량으로 통일시키도록 할게요. x의 증가량, 이거는 y의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기울기와 완벽하게 똑같은 가로 분의 세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바닥 쳐다본다. 습관 고쳐라 그거. 학교에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기울기가 뭐라고?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x의 증가량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아까? 가로. 가로. 그다음 y의 증가량은 세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울기라고 하면서 일컫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배울 부분이 없어요, 이건. 자, 그러면 우리 y는 2x 더하기 4 이 녀석에서 x의 값을 내가 한번 아무거나 뭐에서 뭐로 변했다라는 걸 한번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볼게. 뭐 x가 1에서 3으로 변했다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죠?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1일 때 6이죠. 자, x가 3일 때는 어때요? 3이 6에다가 4를 더하니까 12 되죠? 네. 자, 그럼 1,6과 3,10을 보고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x 얼마나 증가했어요? 네,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냥 여기다 써볼게. x는 이만큼 증가했고 y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4만큼 증가했습니다. 얼마야 이거? 2분의 4가? 2지? 자, 다른 거 가지고도 한번 해볼까요? 뭐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얼마야? 0이죠. 자, 그럼 얘네 둘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거 x가 얼마나 증가했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5만큼 증가했죠.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로 보셔도 돼요. 그럼 이건 얼마나 증가했어?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5. 오케이, 좋아요.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로 봅시다. 자, 이건 x가 5만큼 증가했어요. 5. 자, y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10. 자, 얼마입니까? 2.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이 그래프 우리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았잖아. 그럼 어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조사하든 어차피 다 같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조사하든 당연히 다 같아요. 근데 모든 함수가 다 그래프가 기울기가 언제나 일정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들이 있을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이거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이거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이거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이거겠죠. 언제나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1차 함수의 특성상 얘가 뭐이기 때문에 도형이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울어진 정도가 언제나 어떻게 될 것이다? 같다. 네, 같게 유지될 것이다. 그럼 왜 하필 2였을까? 그건 이 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마다 y는 얼마나 증가하는 구조예요? 이 그래프, 이 식을 보세요. x가 1만큼 커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x의 2배만큼 커지고 4는 그냥 고정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x가 1, 2, 3, 4 하나씩 커질 때마다 y는 얼마씩 커지겠어요? 40. 아니죠. x가 1, 2, 3,
4 변함에 따라서 얘 2x가 얼마씩 변하는지를 보세요. 2, 4, 6, 8. x가 1만큼 변할 때마다 y는 얼만큼씩 변해요? 2배 증폭된 만큼씩 변하겠죠. 그럼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은 언제나 이 비율이 얼마로 고정되어 있겠어? 2만큼 고정되어 있겠죠. x의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이 2라고 했잖아. 왜? 2배만큼 증폭되어서 y의 증가량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씩 증가하니까 내가 어떤 점을 잡고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같이 마주하고 보더라도 언제나 어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2배만큼 증폭되었을 테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x가 a일 때 y값 얼마입니까? 2a 플러스 4. 오케이, 좋아요. 자, x가 b일 때 y값 얼마입니까? 2b 플러스 4가 되죠. 자, x 얼마나 증가했어요? 난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x의 증가량은 오케이, 좋아요. b 빼기 a. a에서 b로 간 거니까. 얘가 2고 얘가 10이었다면 2에서 10으로 8만큼, 즉 얘에서 얘를 뺀 것만큼 변했다라고 하겠죠. 그럼 y의 증가량은요?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네, 2b 빼기 2a가 되겠죠. 2b 빼기 2a가 될 겁니다. 자, 분모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분자가 되죠? 분모에다가 몇을 곱하면 분자가 되죠? 2를 곱하면 분자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겠죠. 네, 계속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일반화시켜 볼까요? 예를 들어 y는 ax 더하기 b. 이때 그냥 x 아무 숫자나 한번 해보자. x가 뭐 0일 때 y는 얼마? b, 그쵸? 0을 대입하면 되잖아. x가 1일 때 y는 얼마? a 플러스 b. 자, 그럼 x는 얼마나 증가했어? 1만큼 증가했죠? y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a만큼 증가했죠. 자, 이 값이 얼마예요? a죠. 그래서 바로 이 친구 또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든 아니면 또 바닥 쳐다본다.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얘기합시다. 자,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지금 a만큼 증가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a는 바로 여기서 도출된 그 a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이 친구가 바로 이 함수의 무엇을 담당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담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a랑 이 b, 이 두 i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b는 뭐였죠? 처음에? 평행 이동, 그치? 네, 잘하셨어요. 평행 이동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절편 공부할 때 뭘 담당했죠? 네, y 절편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 a는요? 세 번째에서 기울기를 담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그냥 쓸게요. 자, a는 뭐? 기울기, b는 평행 이동, 그리고 y 절편.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합리적이야? 그들이 왜 헷갈리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해. 자, 뭘 헷갈릴까요? A에 왜 이거밖에 없어? 얘 속상하게? 이게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y는 2x 더하기 3. 자, 이거 y절편 뭐야? y절편 뭐야? 3이지. x절편 뭐야? 네,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근데 x절편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를 불러. 2요. 이렇게. 그럼 왜 얘가 x절편이야? 그러면 얘가 y절편이니까 얘가 x절편이죠. 와, 참 아주 세상 공정하게 산다. 아니, 그게 아니지.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잖아.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이 a는 x절편이랑 관계 없습니다. y에 0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뭐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근데 이거 은근히 요걸 x절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얘가 y절편이었던 이유는 얘가 x에 0 대입하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y는 3이라서 그래서 y절편이 3이 나왔었던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y에다 0 대입하면 갑자기 얘가 막 뭐야 뭐 어떻게 사라져 얘가 사라지고 아니 얘가 사라지고 얘가 왜 등으로 바뀌고 막 그래? 무슨 이게 막 로봇이야? 아니 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a라는 것이 x절편이랑 하등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야 되는 것이다. x절편을 구할 때는 항상 이 y에다가 0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얘가 y절편이라고 해서 얘가 x절편이라고 이렇게 세상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의미를 그냥 맹목적으로 부여하지 말아라. 알겠죠? 네. 얘가 y절편이었던 건 y절편이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얘는 오직 무슨 의미만 갖고 있다? 기울기 딱 이 한 의미만 갖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 수업 끝. 네, 고생하셨고